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야간 같은 경우는 메인 조합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그리고 중배당 조합 5.8배까지 적중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딱 한 경기만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는데, 제가 우선 중배당 조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원래 중배당 조합, 고배당 조합 이런 게 아예 조합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배당 이상, 고배당 조합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태 정말 많았습니다. 최소 10분 이상은 저한테 문의를 주셨을 만큼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조합이 없었던 이유가 사실 이게 올킬이 메인 조합에 올킬이 나오면 당당하겠지만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2.6배 하나 적중하고서 중배당 조합도 당연히 만약에 적중을 못한다 치면은 좀 약간 좀 찝찝함이 좀 저는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진짜 잘한 게 맞나 이런 찝찝함. 깔끔하게 두 조합만 가서 한 조합 적중하면 충분히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찝찝함이 싫어가지고 전 없었던 겁니다 여태. 근데 어찌됐건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제 멤버십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 중배당 조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어제 주간부터 추가가 됐는데 바로 두 번 만에 이틀 만에 적중을 했어요. 5배 이상으로만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중배당 조합은 무조건 5배 이상 5.8배로 적중을 했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네스타 언더 하나 틀리고 다 맞았는데 아쉽죠. 미네스타 언더가 그냥 사실 옆에 괄호 치고 1, 2, 3 이게 좋아 보이는 순입니다. 옆에 원래 따로 적혀 있는데 1등, 2등, 3등 적중하고 4등이 틀린 건데 미네스타 언더는 사실 아 미네스타랑 텍사스 둘 다 언더 팀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좀 생각 없이 좀 간 느낌이 있어요. 선발도 사실 어제 분석 내용 자체도 그 미네소타 선발이 확실히 TBD다. 선발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고 그냥 간 경기였죠. 그냥 언더 성향이 명확하다. 이것만 가지고 굉장히 어리석은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올킬을 못하는 게 아쉽지만 그럼에도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패턴 파헤치기 분석은 호불호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투표가 70대 30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피츠버그랑 마이애미 경기부터 패턴과 제 분석을 같이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츠버그랑 마이애미 베일리 팔터랑 칸트리디가 등판을 하죠. 팔터는 직전 경기 필라전에 3.2이닝 4실점 조기 강판을 당한 적이 있었지만 잘하다가 갑자기 대뜸 털린 그런 느낌이 굉장히 컸죠. 기본적으로 탈삼진 능력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엘리아로 따지면 전형적으로 좀 아즈마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요코하마 에이스인 아즈마랑 탈삼진 능력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잘 맞춰 잡는 구위로 상대를 범타를 잘 유도하는 그런 투수인데 상대 타선에 그러니까 이런 투수들의 호투 여부를 좀 예측을 하는 가장 직결적인 방법은 상대 타선 사이클의 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로 불바다는 타는 팀 상대로는 이 베일리 팔터가 잘 맞춰 못 잡고 이게 안타로 이어지고 장타, 막 루타, 홈런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얻어맞는 거고 물바다 팀한테는 호투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거고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데 마이애미가 지금 3경기 8안타 이하만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경기도 비록 마이애미가 승리를 거뒀지만 8안타 1홈런 3득점 오늘 세리 알칸타라의 전성기 시절 수준의 무실점 피칭을 기록을 하면서 세디 알칸타라에 정말 미친 호투가 좀 나왔어요. 칸트릴도 최근 실점 억제를 해내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애초에 알칸타라처럼 폭발력, 이닝까지 좀 먹어주면서 완전히 타선의 길을 죽여버리는 그런 파워는 솔직히 없는 투수거든요. 저는 제가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물론 이 데이터 산출하는 것도 딱 3칸만 하잖아요. 조잡함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딱 3칸만 합니다. 만들면 사실 데이터 뭐 정리하는 거면은 5줄, 6줄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이게 제일 주목할 만한 점인데? 하고 제가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3개를. 그래서 저는 데이터 값도 피치 스니 언더 나왔듯이 제 분석도 피치 스니 언더입니다. 피치가 홈에서
저는 마이애미한테 루징당할 시리즈는 아니라고 봐요. 피츠버그가 지금 기세가 절대 나쁜 흐름은 절대 아니고 되려 마이애미가 훨씬 더 나쁜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안 적혀 있지만 마이애미 이 퀀트릴 선발 등판 시 5연속 언더 기록 중 8.5 기준으로 5연속 언더 저는 피츠 승의 언더를 둘 다 메인급으로 접근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둘 다. 필라델피아랑 시컵 경기는 저는 이 경기는 패스를 합니다. 자, 패턴 산출값은 그냥 필라가 근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023년, 2024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컵한테 루징을 한 번도 당한 적 없이 다 위닝 시리즈만 따냈다라는 점을 아주 고평가를 해서 패턴 결과값은 제가 필라승으로 적은 건데 근데 이것만 보고 필라승을 가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라고 봐요. 필라가 어찌됐건 최근 전적 자체가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루자르도는 지금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죠. 믿고 가면 털릴 것 같고 털릴 것 같아서 오바나 반대 가면은 반등 피칭 호투 나올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아주 좀 찝찝한 경기라서 저는 패스를 합니다. 클브라고 신시내티 경기는 자 로돌로 선발 등판 시 5월 이후 2승 5패 신시내티는 로돌로가 등판했을 때 굉장히 승률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이 이번 경기를 치르고 내일 모두 다 하루 휴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 팀 모두 불펜 뭐 이런 거 연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총력전을 다할 가능성이 높은데 절실한 쪽은 저는 클블 쪽이라고 봐요. 올 시즌 수입 2번밖에 안 당한 팀이 여기 적혀있다시피 가운데 올 시즌 수입 당한 횟수 총 2번 신시내티랑 샌디한테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시내티한테 올 시즌에 상대 전적 5번 모두 졌으니까 지금 3연 시리즈 이미 수입 당했고 이번에도 조기 루징을 확정지었고 이번에 마저 지면 2번 연속 신시내티한테 수입을 당하면서 완전 호구 잡히는 거란 말이죠. 로고도 비슷한데 저는 클블이 수입은 면한다 볼게요. 저는 클블 승보겠습니다. 클블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수입전을 자 보세요. 올 시즌에 벌써 각 팀마다 거의 20번씩은 시리즈를 거의 펼쳤는데 수입을 당한 횟수 2번 대략 수입을 당할 확률은 10% 정도라고 보는 겁니다. 10% 이내. 그러면은 사실 클블이 막 정말 뭐 화삭이나 콜로라도처럼 정말 반대 개꿀 이런 팀도 아니고 얘네가 한 팀한테 2번 연속이나 수입은 안 당할 것이다. 이 타이틀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클블 승부겠습니다. 클블 승만. 미러키랑 애틀란타 경기는 패트릭이랑 슈엘렌 바흐가 등판을 하죠. 피칭은 패트릭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닝 히터 역할은 이 슈엘렌 바흐가 더 기대치가 높지만 호투 기대치는 패트릭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미러키가 지금 5경기 연속 안타수가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최근 5경기 총 27안타. 경기당 6개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5경기 중에 3경기가 홈런이 없었는데 미러키도 타선 사이클 거품이 완전히 좀 꺼졌다라고 봐야겠죠. 이 상태로 슈엘렌 바흐는 털진 못할 것 같고 공략은 하되 막 정말 막 철저하게 털어버리진 못할 것 같고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미러키 역배승 볼게요. 미러키가 지금 2배 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적혀있다시피 애틀란타 지금 6연속 루징 시리즈 당하고 있는 최근에 위닝 시리즈 자체를 확보를 못하는 팀인데 이런 팀이 막 선발 막 압도적인 우인 그런 매치업도 아니고 내려 저는 호투기 대신 패트릭이 높다라고 보는 매치업에서 애틀란타가 이런 정배를 받을 경기 절대 아니라고 봤습니다.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미러키 역배승. 세인트랑 토론토 경기는 완전히 생 타격 시리즈가 가고 있죠. 리버라토레랑 라우어가 등판을 합니다. 라우어는 올 시즌 5이닝 이상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냥 롱릴리프 역할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리버라토레는 2경기 조기강판급으로 털렸습니다. 털린 상대도 텍사스, 캔자스 시티. 대표적으로 언더팀 상대로 털린 거를 생각하면은 이 무게감을 좀 무겁게 생각할 만합니다. 어제 분석 내용으로 말했듯이 양 팀이 매우 보기 드문 오버 힘을 강력히 보유 중인 공통점을 가진 팀들이라는 점.
제가 여기 정리해놨듯이 토론토 6연속 오바, 세인트 3연속 오바, 최근 10경기 90% 오바, 70% 오바 다 그대로인데 이런 것처럼 지금 양 팀, 이게 MLB에는 지금 오바 줄을 타거나 오바 힘이 강한 팀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언더 힘이 강한 팀들이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세인트랑 토론토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어둠 속에 좀 미약한 빛이 나듯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자, 1차전은 양팀 1차전에서도 결국엔 9점이나 5대4로 9점이 났지만 양팀 선발이 모두 퀄리티 스타트 호투를 했음에도 불펜 타임에만 오바가 찍혔던 경기였고 2차전에서는 그냥 완전 생 난타전이었고 그러니까 불펜 타임에서도 계속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리즈란 말이죠. 세인트가 마지막 수입 패배가 또 세인트가 수입전이죠. 이거는 제가 3칸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 건데 세인트가 마지막 수입 패배가 뉴욕 매치전 4월 18일부터 여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세인트 마지막 수입 패배 뉴욕 매치 4월 18일부터 4월 중순경이죠.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을 거의 수입을 당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오바만 볼게요. 오바. 이거를 세인트가 쉽게 수입을 당할 팀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론토 승보다는 저는 오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봤습니다. 오바 쪽. 애리조나랑 시애틀 경기는 제가 어제 이건 좀 착오가 있었어요. 어제 이 경기를 분석하는데. 제가 지금 시애틀이 어제 정배를 받고 13연속 핸디캡 패배를 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정배를 받고가 아니라 어제 정배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시애틀은 13연속 핸디캡 패배를 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애틀이 또 핸디캡 패배를 당하는 거는 애틀란타한테 대패를 당하는 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시애틀이 이겨야 핸디캡 패배를 당한다고 멍청하게 잘못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뭐 접근하지는 않았던 경기였지만 자 어찌됐건 지금 오늘도 시애틀이 대패를 당하면서 2.5 마일을 당하면서 14연속 핸디캡 패배를 달성을 했어요. 14연속이면 정말 매우 장출입니다. 정말로 이건 그냥 무지성으로 내빼고 탑승할 정도로 장출이란 말이죠. 애리조나 2.5 프렌을 가면은 장출을 타는 건데 배당 메리트가 없잖아요. 배당이 1.2대인가 그런데 그죠? 그래서 장출 타기에는 배당 자체가 너무 형편이 없는 경기라서 저는 패스를 합니다. 천사하고 오클랜드 경기는 우선 패턴 자체는 양팀 공통적으로 장출타는 아주 메리트 느껴지는 장출 패턴입니다.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시죠? 핸드릭스 2경기 연속 4실점 이상 허용 중이고 JP 시어스도 최근 호투보다는 의도 터진 적이 훨씬 많았고 근데 기준점이 9.5라는 것도 좀 깨림칙하고 양팀이 강팀이 아닌 특성상 강팀이 아니잖아요. 양팀 모두 그 특성상 갑자기 타격이 식을 수 있다라는 우려심까지 감안하면은 오바를 저는 이거는 사실 자 천사도 어느바 퐁당 장출 오클도 퐁당 장출로 오바가 지금 맞물리는 차례다. 이거로 그러고 양팀 올 시즌 상대 전적 오바 빈도가 상당히 높았다. 오바를 저는 금액 낮춰서 소액 정도로만 찔러볼게요. 저는 조합으로는 갈 마음 없지만 소액으로 찔러보겠습니다. 저는 딜점 좀 부담스럽고 볼티모어랑 디트 경기는 이 경기도 패턴이 명확하게 언더를 가리키는 경기입니다. 디트가 6연속 언더 타면서 오늘 경기도 언더가 났고 애플린이랑 마이즈 언제라도 털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투수들이거든요. 마이즈는 부상 복귀 이후에 다 이닝이 짧았고 피칭 내용도 클린하지 못했고 애플린은 올 시즌 피홈런이 되게 많은 선발이라서 항시 불안감이 좀 깔려진 주사위 느낌이 강한 선발이고요. 디트가 오늘 12안타 1홈런 5득점 안타수 대비해서 점수를 잘 뽑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로써 디트가 지금 2경기 연속 10안타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디트라는 올 시즌 검증된 강팀이 불바다 냄새를 풍기는 것만으로도 저는 언더 접근은 사실 좀 꺼려집니다. 저는 이 경기 소액으로 언더 찌르는 거 아니면은 패스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자 매치랑 워싱턴 경기입니다. 피터슨하고 제이크 어비리가 등판을 하는데 선발 무게감은 무조건 피터슨이 좋게 느껴지는 매치업입니다. 제이크 어비는 2경기 연속 피칭력이 나빴고 피터슨은 무려
다저스 상대로 2번 연속 7이닝 이상 퀄리티 스타트 달성.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피칭 흐름이죠. 다저스라는 디펜딩 챔피언이 한 명의 투수 상대로 짧은 기간 만에 2번 연속 호투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림입니다. 오늘은 캐닝이가 일찌감치 4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선발 싸움에서 명백히 지고 시작했던 매치였는데 홈 매치에 이 승률 7할이 넘어가는 홈에서의 뉴욕 매치의 특유의 뒷심으로 역전승을 해낸 경기였는데 오늘은 무난하게 선발 싸움도 압도하면서 리드 지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매치 승 마인까지 좀 볼게요. 홈 경기 마인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 경기는 선발 차이 무게감이 좀 유의미하게 난다라고 봐서 갈만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보스턴이랑 템파베이 경기는 뷰러랑 잭 리테리가 등판을 하죠. 양 팀 올 시즌 첫 시리즈 보스턴이 2승 1패 위닝 시리즈. 이번 시즌 1대1로 타이.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어제 제가 이 패턴을 좀 납득이 좀 어려운 패턴이었지만 어째 소개를 했던 게 고스란히 적용이 됐습니다. 타선이 템파베이가 10점 이상의 타선 대폭발 이후에 다음 경기는 귀신같이 식어든다. 오늘 정말 완전 귀신같이 식어들어가지고 의문의 투수전 속에 해건도 양상 속에 템파베이가 거의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보스턴이 지금 블러 등판 시 3연패 중인데 사실 블러가 최근 2경기 피칭 내용 자체가 그냥 털린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털렸습니다. 총 7.2이닝 동안 12실점, 17피안타, 4피홈런. 야, 이거는 이닝수 대비 피안타 개수가 거의 2배 이상이 많았고 피홈런도 4피홈런 거의 야, 이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건 털린 것보다 다구리 맞은 수준인데 잭 리텔 같은 경우는 조용히 호투 흐름과 더불어 승리 요정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고 있는 선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맨 밑에 템파 잭 리텔 등판 시 8연승 중. 그러니까 잭 리텔이 선발로 등판하는 경우 템파베이 지금 팀 8연승 중 이거 지금 MLB 모든 선발 중에서 최장기록 중일걸요. 지금 맥스 프리드가 연승 기록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잭 리텔 등판하는 템파는 템파 승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접근으로 다가온다. 이런 거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템파 승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저는 템파가 규칙적인 패턴으로 10점 이상 낸 다음에 타선 꼬라박는 거는 약속된 플레이였고 그 다음 경기는 최소 5득점 이상으로 좀 반등을 좀 합니다. 또 캔자스 시티랑 양키스 경기는 캔자스 시티 최근 오늘마저 패배하면서 양키스한테 6연패 상대전적 그러고 양팀 상대전적 6연속 언더는 오늘 오바가 나면서 끊겼습니다. 양키스가 오늘 오바를 내면서 4연속 오바 줄을 타기 시작했는데 올 시즌 맥시멈 가장 최다 오바 장출 기록이 4번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5번 연속 오바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게 양키스입니다. 올 시즌에. 그러고 양키스 이 슈미트 등판 시 4연속 언더, 부비기 등판 시 4연속 언더 이런 거 아주 좋은 패턴 가져온 거죠 사실. 자, 부비기는 지금 6경기 연속 1실점 이하 피칭인데 이거는 사실 일본 야구에서도 1선발 일본 야구 1선발 무라카미 아즈마 이마이 이런 애들도 이 정도로 찍기 힘든, 일야에서도 찍기 힘든 기록이에요. 6경기 연속 1실점 이하 피칭?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비기가 지금 MLB에서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비기는 지금 거의 신앙 수준의 선발 투수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게 막 2-3경기면은 그냥 일시적 호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6경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닝도 지금 6경기 중에 4경기를 7이닝 먹었고 사실상 게임을 지배하는 수준의 선발이란 말이죠. 정말 높게 평가할 만하고 올 시즌 방어율 1.43 방어율 부분 1등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슈미트 득점 지연 완전 희망. 자, 여기 여기 안 적혀 있네요. 자, 경기당, 슈미트가 등판하는 경기에서 양키스 득점이 완전히 득점 지연 안 해주는 수준. 자, 지금 슈미트가 여기 적혀 있다시피 등판하는 경기 4연속 언더인데 이 4연속 언더 과정에서 양키스라는 팀 자체가 몇 득점을 기록했을까요? 4경기 동안 총 5득점.
경기당 1점대 수준 평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더만 볼게요, 저는 양키 이거 당연히 상대전적 양키스가 6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 결과값은 양키승을 적었지만 저는 양키승은 걸르고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미네랑 텍사스 경기는 자, 산출값은 오바로 선정을 하긴 했는데 저는 패스합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미네소타, 캔자스, 텍사스 이 세 팀은 저 언더를 제일 많이 내고 있는 베스트 3 팀이에요. 그 언더를 아주 잘 내는 두 팀의 맞대결. NBA로 따지면은 마이애미랑 뭐 휴스턴 같은 붙으면은 기준점 막 202.5 이렇게 받는 그런 경기들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를 오바 못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휴스턴하고 화삭 경기는 휴스턴도 구스토 합의 선발 등판을 하는 매치업이고 사실 휴스턴이 저는 화삭한테 홈에서 조기루징은 절대 안 당한다라고 보고 휴스턴 승은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화삭이 프렌의 황제잖아요. 지금 보시면 최근 19경기 18프렌 1실패 2.5 마인 당한 게 한 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2점 차이 이내로만 져도 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속된 말로 막 진짜 미친 듯이 대패당하는 경우가 최근 거의 한 20경기 동안 없었다라는 건데 이게 휴스턴 승배당이 막 1.50 이상이면은 충분히 똥줄 감내하고도 접근성이 있다. 1.38 배당은 접전 구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1.38 먹으려고 똥줄을 탄다. 저는 사실 좀 거부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 패턴 산출값은 무조건 화삭팬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콜로랑 샘프 경기는 자 오늘 잊을만 하면은 콜로라도가 홈런 치는 바람에 경기 내용 자체가 샘프 승원도가 뜨긴 했는데 샘프 승원도 떠가지고 제가 오늘 아주 성공적인 조합표가 됐던 거였죠. 양 팀 콜로 지금 오늘 경기에서 콜로라도 8안타, 샘프 7안타, 총 양팀 통틀어 15안타. 이러고도 11점 난 것도 사실 용한 거예요. 홈런이 양팀 통틀어서 4방이나 나와서 그나마 점수가 많이 뜬 거지. 명백히 로비 레이가 올 시즌 오늘 경기 등판했었던 해리슨보다 100번 나은 선발이고 프릴랜드도 최근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달성. 매치 원정에서도 퀄리티 스타트 찍고 왔으면은 샘프 상대로도 호투한다고 보는 게 맞는데 오늘 샌프란시스코 타선물이 솔직히 짜임새 진짜 없던데 그죠? 대략 하위 타선이 더 기대치가 높더만요. 상위 타선보다. 불안한 거는 프릴랜드가 포스에서 올 시즌에만 8실점, 9실점, 6실점 미친듯이 털렸던 이런 기록들이 좀 잔존하는 선발 투수죠. 그게 매우 불안한 점인데 제가 오늘 보고 들으면서 느낀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타격에 힘이 없습니다. 언더 볼게요, 저는 좀 보시면 아시겠죠? 샘프 최근 압도적인 뭐 언더 거의 90% 찍고 있는 언더 행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로비 레이 등판은 시 4연속 언더 모두 5점 이하의 극단적 투수전. 총 토탈 스코어 말하는 겁니다. 양팀 통틀 총 토탈 스코어. 홀로 오늘 언더 기록하면서 최근 16경기 4오버 12 언더. 대략 한 7, 80% 정도의 언더 가능. 언더 힘이 굉장히 강한 시리즈예요. 플러스라는 점 빼면은.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게 태가 나죠, 선생님들. 그죠? 결과도 좋았는데. 그럼 따봉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최근에 영상 따봉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회수가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고 잘 안 나오는데 사실. 근데 제가 멤버분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저번 주말에 제가 조회수에 연연을 하는 게 사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조회수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사실 그래서 나는 영상 제작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회수는 왜 늘지 않고 내려갈까 이런 생각은 좀 현타가 오긴 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저점하고 고점이 확실하잖아요. 고점으로 밀 때는 누구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찌됐건 멤버십 회원분들의 숫자는 정말 장기간 오래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그런 편인데 그래서 고점으로 타고 그럼 또 조회수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